2022 수업 나눔 한마당 수업 시연을 하게 된 옥계동부중학교 교사 박애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업 나눔 한마당 수업 시연을 왜 이 내용으로 하게 되었는지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업 시연은 짧게 진행됩니다. 도입 부분과 정리 부분을 제외하고 전개 부분입니다. 소단원 1, 언어의 본질 마무리하기 시간을 수업 시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구 2가지를 안내드리면서 오늘 수업 시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플을 사용하면 학생 활동이 조금 중심이 되겠구나. 그러면 문법 수업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017년부터 문법 수업에서 어플을 사용해 봤습니다.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당시 많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도 그 앱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에 중2 학생들 대상으로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면요. 올바른 표기,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세요 라고 AI 인공지능이 얘기해 줍니다. 맞춤법 실력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제가 앱을 만들고 학생들이 교과서 대신해서 이렇게 지식,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역량에만 너무 치중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앱을 활용해서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고 공동체 대인관계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 성찰 개발, 문화 향유 역량을 키우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에 멸치 앱이라는 좋은 어플을 연수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멸치 앱을 활용해서 수업 시간 문법 수업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수업 시연을 이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업에서는 2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들렛에서 활동지를 다운받아서 학생들이 패들렛에 있는 활동지를 완성하면서 수업을 이제 그 언어의 본질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만든 활동지는 패들렛에 다시 올리는 과정까지가 과제물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째 활동으로는 오늘의 가장 중심이 멸치 앱을 활용해서 언어의 본질 마무리하는 내용을 각자 창의적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 시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배웠던 언어의 자의성부터 해서 사회성, 창조성, 역사성의 내용이 간단하게 아주 중심 내용만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활동지를 모두 다 다운을 받았다면 이제 선생님이 공유를 하는 화면을 보면서 활동지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인 언어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언어의 본질 4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활동지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언어의 자의성이란 설명. 자, 요거 나비였습니다. 중국어로는 후대, 일본어로 조.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뭐였었죠? 없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4가지 본질을 마무리했는데요. 첫 번째 활동지 패들렛에 올리기 활동이 끝났다면 이제 활동 2번째 멸치 앱을 이용해서 언어의 내용 정리하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멸치 앱을 이용해서 만들 때 반드시 우리는 언어의 특성에 따른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각자 만들고 패들렛에 올리고 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멸치 앱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멸치 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방법, 이용 방법 설명해 드리고 짧게나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만든 동영상인데요. 이런 동영상으로 멸치는 만들어집니다.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따가 같이 멸치 앱을 볼 거라서요.
점점 문장이 이제 확대될 거예요. 남학생이 그때 만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꼼꼼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 멸치앱이라는 어플이 정말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단순히 그림과 글자만 교체해서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이기에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멸치앱을 까셨다면 화면과 같이 M자가 보입니다. M자 아이콘을 누르면 상단에 보면 여러 카테고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광고라는 카테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 많아요. 밑에 템플릿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언어의 본질을 요 원룸 전문 신세계 부동산이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페이지 수, 글자 수 정도가 이게 딱 맞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건 화면 아랫단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29초 재생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동영상 교체 건수입니다. 0건. 동영상 교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연필 그림 16이라고 적혀 있는 건 16군데의 문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림 표시 4는 그림을 4군데 교체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를 클릭해서 넘어가면 실제로 학생들이 수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 2, 3, 4, 5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페이지에 가면 1번, 2번이라고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장을 붙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에다가 정리 시간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1페이지가 완성되었다면 다음 페이지로 가면 총 1, 2, 3, 세 군데에 교체하라는 내용이 뜨는데요. 1번은 그림, 2번, 3번은 글자인 게 눈으로 확인됩니다. 1번을 눌러서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언어의 자의성 그림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보여줄 것인지 범위도 눌러서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그림이 교체된 게 보일 거예요. 2번을 눌러서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 4, 5페이지까지 다 만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동영상은 갤러리에 또다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시간에 언어의 본질 정리하기 시간을 10분 정도 학생들이 멸치앱 사용해서 만드는 시간을 10분 정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만들어 보시고 우리 제 채팅창 또는 패들렛 채팅창에 만든 영상을 한번 올려주시면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공유해드릴 자료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구 2가지입니다. 워드아트라는 앱도 수업 시간 많이 사용했는데요. 특히 이렇게 동사, 형용사 단어 찾기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이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려하는 내용이 많아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통해서 실제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해당하는 내용을 워드아트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모두먼과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거는 소단원 2에서 품사에 해당하는 9가지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지 나열하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워드아트라는 어플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커스텀 커서라는 사이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요 화살표로 사용하는 마우스 대신에 화면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수업에 워낙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직접 마우스를 선택해서 클릭해보고 잘 반영되는지도 확인하면서 수업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자 이런 사이트도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커서까지 알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 수업 시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교시 수업 시연을 맡은 경상과학고등학교 이유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 사례로 발표할 주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과정 중심 수업 수행평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발표 수업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여러 차례 저도 채점할 때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분석적으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하는 모습을 부모님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부모님께도 한번 보여드려라 하는 그런 취지로 수업 활동, 발표 수업하는 것을 유튜브 라이브로 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보시지 못하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수업 평가를 제공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할 순서는, 제가 왜 에듀테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에 특히 발표 수업 같은 전 과정을 녹화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제 채점 과정과 평가의 공정성, 분석적 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발표 수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 특성이 굉장히 평가 결과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필평가는 맞고 틀리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필평가 비중은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필평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기에 수행평가, 과정 중심 평가도 굉장히 분석적으로 꼼꼼하게 채점을 해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또 신뢰도 있다고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 평가를 기록을 하고 분석적 채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하면서 했던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분석적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제가 메일머지로 각각의 수행평가 성적표를, 채점표를 각각의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새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에서 분석적 채점 기준으로 그 평가 루브릭을 작성하라는 그 안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 분석적 채점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뭘 잘했고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 개개인의 피드백을 주기에는 용이하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이 명확한 기준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이런 기준으로 채점을 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도 이거를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평가 요소별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학습자 성향이라든지 학교에서 몇 명과 수업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다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정에 맞게 분석적 채점과 총체적 채점, 때로는 이거를 이제 종합한 방식의 채점 방식을 이제 적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수업했던 사례는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이고요. 말하기 듣기 영역에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발표하기입니다. 제가 이게 성취 기준하고 명확하게 성취 기준을 잘 분석해서 수행평가 주제를 정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1학년 1학기에 처음 이제 기숙사 학교에 입학을 한 아이들이라서 서로 1학년 1학기에 서로 잘 알고 친해지는 기회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제 특목고로서 이공계열의 인재를 기르는 아주 목적이 뚜렷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왜 과학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 본인의 진로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뚜렷하고 그 말에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연구자로서의 연구 분야, 이런 그 진로 의식, 진로에 대한 뭐 포부라든지 그런 거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이그나이트 발표를 그 평가 과제로 정했고요. 이그나이트는 일종의 말하기 발표 방식입니다. 20장의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15초씩 자동 넘김하면서 발표하는 방식이고요. 이그나이트 방식으로 좀 수행평가를 하면은 조금 편리한 점은, 제가 중학교에서 비슷한 발표 그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발표의 내용이라든지 발표 시간을 구조화해주지 않으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하도록 구조화를 해주면은 발표 준비하고, 그리고 전체 저희가 또 이제 평가를 진행할 때 시간 계획을 세우기가 비교적 좀 편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그나이트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 요소는 크게 이제 3가지: 매체를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발표를 유창하게 잘 해내느냐, 그리고 원고 내용을 잘 조직했는지, 요 3가지 평가 요소를 정했고, 저는 발표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은 아이들의 또 개인 특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원고 부분을 60점, 그 다음에 발표는 40점 이렇게 배점을 해서 평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그 수업 제일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이런 수업을 하고 이런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도 이제 20장의 슬라이드를 이그나이트로 준비를 해서 한번 보여주고요. 그 후에 발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원고 작성하는 것은 이제 PPT 슬라이드 20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4시간 정도 시간을 주니까 아이들이 그 원고 작성을 곧잘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그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지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구글 크롬으로 캔버스 들어가시면은 뭐 PPT 슬라이드, 웹 포스터,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썸네일이라든지 학급의 뭐 게시물이라든지 학교에 업무하실 때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 작성하고 나서는 PPT 슬라이드로 다운받아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미리 캔버스 자체적으로도 그 슬라이드 쇼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뭐 발표를 본인 편한 방식으로 15초 그 자동 녹음 설정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본인들 편한 방식으로 하라고 했고, 3시간 하면은 원고 작성 20장 3시간 하면은 작성할 수 있고, 1시간은 개별적으로 발표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그 원고는 마감 기한을 정해주고, 발표 순번은 미리 정해서 일찍 발표를 하든 늦게 발표를 하는 아이들 사이에 3시간 혹은 많이 차이 나면 4차시 써서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표 순서를 정할 때 유불리가 관계가 없다. 너네들 원고는 똑같이 언제까지는 다 원고는 제출을 해야 하고, 앞에 발표하는 아이들하고 뒤에 발표하는 아이들은 채점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유불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3시간 3시간 작성을 하고 1시간은 충분히 발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에게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 순번을 정할 때도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발표 순번을 정하면은 학기 초에 아이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발표 순서를 정할 때 간단하게 종이컵 씨름 있거든요. 손 위에 종이컵을 하나 올려놓고, 그 종이컵이 먼저 떨어지면은 이제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종이컵이 올려놓고 한 손에는 이제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요가실에 다 모여서 발표 순서를 정하는 그런 종이컵 씨름을 했었는데, 올해는 3월에 학기 초에 막 그 코로나 대란이 나고 서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어서 그냥 탁구공에 숫자 써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거는 발표 순서를 정하는 거는 선생님들 그 학교 상황이라든지 그 재미있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기준. 네, 분석적인 평가 기준을 작성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고를 준비하고 그 발표의 준비 과정이 더 꼼꼼하게 준비되는 게 좋은 발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6대4의 비율로 평가 기준을 작성을 했고요. 그 최하점을 이게 각각의 영역에서 최하점은 우리가 지금 성취평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하점은 뭐 한 50% 미만이 되도록 하라고 하시던데 저도 55점입니다. 뭐 50점 미만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매체 자료 활용하는 걸 여기에서 점수 급간을 더 버리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저희 학교 아이들의 특성이 매체 자료는 다 잘해요. 다 뭐 이거 원고 작성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체 자료에서는 점수 급간을 5점씩 점수 급간을 두었고 원고를 좀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부분, 이 부분은 급간을 좀 더 두었습니다. 제가 수업 수행평가 채점할 때 활용하는 방식인데 30, 30, 40 이렇게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엑셀 양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엑셀 양식을 활용을 하시면은 나이스의 호환이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개인에게 이런 수행평가 각 영역별로 매체는 몇 점이고 원고는 몇 점이고 그걸 이제 안내하기에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거 엑셀로 수행평가 채점 도구를 이렇게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할 때 전체를 다 기록을 하고요. 저는 참고로 OBS를 써서 녹화를 하거나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해놓으면은 편한 게 집에 가서도 그거 들어가서 얘가 어땠더라 그 이제 과제특 쓰고 할 때 유튜브 링크만 전체 공개로 안 하면 전 부분 공개를 해두면은 뭐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에 요 아이들에게 발표한 링크를 공개를 해두고 아이들에게도 무단으로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아이들 이제 발표가 끝나면 요런 양식으로 개개인에게 이제 피드백을 각각 한 명이 발표가 끝나면 총평으로 좀 정성적인 부분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서 정성적으로 뭐 잘된 점, 좀 보완할 점을 얘기를 해주고 전체 총점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는 전체 아이들이 발표가 다 끝나자마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개인 수행평가 성적표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생님은 분석적으로 채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평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아이들이 말하기 평가는 특성이 자기네들 했는 것보다 점수를 좀 후하게 잘 받았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가의 결과에 대한 큰 뭐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긴 없었습니다. 수업에 녹화하는 거는 꼭 컴퓨터 이런 OBS를 쓰시지 않더라도 요즘은 뭐 휴대폰도 얼마든지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 편리한 방식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피드백도 아이들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피드백이 저는 어떻게 보면 배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은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좀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거를 분명히 선생님들은 교실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을 해주는 게 또 우리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피드백 또한 아이들 특성에 맞게 어떤 애들은 저기 멀리서 눈 마주쳤을 때 엄지척 한번 해줘도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따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또 해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수행평가로 했던 내용을 지필평가하고도 연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사전에 공지를 했어요. 누구든지 누구의 발표 내용이 지필평가의 지문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문항으로 지필평가 칠 수 있도록 4문제 정도 출제를 했고, 그 발표의 내용은 조금 손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문, 그 평가 문항 목적에 맞게 손을 봤지만 아이들의 그 발표 내용을 좀 지필평가에도 연계를 해서 수행평가도 지필평가하고 연계되도록 활용을 좀 했고요. 네, 선생님들 2학기 지금 개학하신 학교도 있고 아직 16일에 개학한 학교도 많은 것 같은데 2학기 수업과 평가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컨설팅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어떤 수업에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업했던 단위 세개를 정리해 줬는데요. 미래에서 온 영상 편지, 그리고 모르는 어휘 찾아 학문단 쓰기, 그리고 직업 탐구 보고 작성입니다. 책더미에는 수업 선생님들 그 학생 활동 결과물 많이 만드셨지요? 그 결과물들을 많이들 그림으로 표현하는 독서 활동으로 시와 그리기, 등장인물 카드로 등장인물 분석하기, 만화 그리기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궤도타운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1학기 때 저희 경북외고 1학년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자유롭게 둘러보시고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면 점프 한번 해볼까요? 점프 한번 해주세요.